저한테 수업 관련 상담을 오는 아이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년은 고2입니다. 특히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7, 8월경에 많이 옵니다. 이때 오는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상황이 비슷합니다. 고1 때는 모의고사가 1, 2등급 정도였는데 고2가 되어서 3등급 이하로 떨어졌다. 혹은 등급은 떨어지진 않았지만 점수 자체가 많이 떨어졌고 지문을 이해하기가 많이 힘들어졌다고들 합니다. 왜 이 친구들은 성적이 떨어졌을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올해인 2019년 고1 6월 모의고사와 고2 6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고1 모의고사 기준으로 가장 배점이 높게 주어졌던 페이지입니다. 독해 28문제 중에 3점짜리 문제가 7문제고 나머지는 2점짜리인데 이 페이지에만 3점짜리가 3개 있네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부분은 고2 모의고사이고 고1 모의고사와 같은 페이지입니다. 고2 것도 3점짜리가 3문제나 있네요. 일단 딱 보시면 뭐가 달라졌는지 느껴지시죠? 네, 첫 번째로 지문의 길이가 많이 길어집니다. 딱 봐도 고2 거는 읽기 싫게 생겼어요. 근데 지문의 길이가 길어진 건 시간 부족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 친구들이 성적이 떨어진 건 지문이 길어져서는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정확한 해석이 가능한가의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영어 어법과 구문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정확한 해석이 되질 않아요. 학원에서 매번 어법, 영어 문장 구조에 대해서 배우긴 하지만 어법 배우는 건 대부분의 아이들이 열심히 안 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내신 시험 대비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내신 대비 시험 공부를 시키면 대부분 시험 범위의 지문을 암기하는 위주로 공부를 시킵니다. 거의 암기 과목 공부하듯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 영어 구조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는 아이들이 안 되어 있고 어법 공부를 하더라도 대부분 투부정사, 동명사, 관계대명사 정도까지만 깨작거리다가 흐지부지되고 그마저도 학교 시험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안 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고2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해하기 쉽게 고1, 고2 문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건 2019년 고1 6월 모의고사 32번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걸 이렇게 풉니다. 일단 단어를 다 안다라고 가정을 하고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뭐뭐가 있다, 주된 문제, 뭐뭐와 칸입니다. 아, 그러면 빈칸에 해당하는 것과 문제가 있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두 번째 줄을 보면 결정한다, 뭐뭐의 수, 물체의, 세다에 의해서. 아, 그럼 숫자를 세는 것에 의해서 수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뭐뭐와 같은 결정하다. 얼마나 많은 사과, 뭐뭐가 있다. 테이블 위에. 아, 그럼 테이블 위에 사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 그 다음은 많은 아이들 만진다 혹은 가르킨다. 첫 사과 그리고 말한다. 하나. 그리고 이동한다. 두 번째 사과 그리고 말한다. 둘. 그리고 지속한다. 이런 방식으로 뭐뭐까지 모든 사과가 세지다. 아, 그러면 학생들이 첫 사과를 가리키면서 하나라고 말하고 두 번째 사과를 가리키면서 둘이라고 말하고 모든 사과가 세질 때까지 이런 방식으로 지속한다. 아이들이 이 지문을 보면서 아, 이런 이야기구나 라고 단어만 나열해서 대충 짜집기해서 문장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게 고1 모의고사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똑같이 고2 6월 모의고사의 3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단어를 전부 다 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근데 고2 모의고사 단어들은 아이들이 대부분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일단은 다 안다라고 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고1 모의고사처럼 중간중간 의미 정리를 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뭐처럼 기업가,
데릭시버 말하다. 그 첫 번째 추종자 뭐뭐이다 무엇이 변형시키다 혼자의 괴짜 뭐뭐로 리더. 두 번째 문장입니다. 만약 네가 앉아 있다 뭐뭐와 함께 7명의 다른 사람들 그리고 6그룹 멤버들 집었다 잘못된 대답 하지만 그 남아있다 하나 선택했다 그 올바른 대답 수능 떨어졌다 극적으로.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 존재 뭐뭐의 지지하다 파트너 감소시켰다 대다수 많은 그것의 압박.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처음 문장은 아마 이해하신 분들이 꽤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 지문들의 해석을 한글로 보죠. 이건 제가 모의고사 해설지에 실린 해석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잠시 영상을 중단시키고 한번 읽어보세요. 고1 거는 읽을만 하신가요? 그럼 제가 고2 문제의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조금씩 이해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고1 때는 대충 단어들만 알고 때려잡아도 해석이 됩니다. 영어 구조 제대로 몰라도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듣고 보고 했던 영어 짬밥으로 대충 때려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고2 6월 모의고사 이후로는 영어 지문의 내용이 엄청 복잡해지고 난해해져서 단순히 단어만 알고 조합을 짜맞춰서 해석하는 게 슬슬 어려워지는 시점이 됩니다. 사실 예로 보여드린 고2 6월도 잔머리 좋은 친구들은 그렇게 때려 맞춥니다. 근데 고2 11월 모의고사를 보면 이제 슬슬 영어 어법과 구조에 대한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미천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기 성적을 보고 놀래서 영어 공부해야 되겠는데? 하고 상담하러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온 친구들의 진짜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와, 나 이렇게 하면 수능 망하겠는데? 라고 느끼는 순간이 고2 후반이라는 거죠. 수능까지 1년 남은 기간쯤에 자신의 문제를 느끼게 됩니다. 요새는 수능에서 영어 비중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고3 때 영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영어는 웬간하면 고2 때 어느 정도 끝내놓고 고3 때는 대부분 자기에게 더 중요한 과목, 수학이든 국어든 그런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영어를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고2 때부터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암울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더욱더 절망적인 건 고3이 되면 영어 난이도는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제가 올해 2019년 고3 6월 빈칸 3점짜리 문제의 한글 해석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되시나요? 대부분 안 되실 거예요. 근데 고2 2학기에 자신의 영어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한 아이가 저 난이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네, 되긴 됩니다. 근데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학습을 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아이들은 1년 만에 따라갑니다. 근데 그게 안 갖춰진 친구들은 안 돼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법, 문장 구조 처음부터 다 배워서 저 난이도를 1년 안에 못 따라갑니다. 그 친구들은 찍는 법, 문제 푸는 스킬 이런 것들 배워서 점수를 올려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제대로 된 영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너무 학교 시험 문제 맞추는 데 집중된 공부를 해서 학교에서 시험지문 딸딸 외워서 문제를 맞추는 습관을 들이기보다는 정확한 해석을 해보고 영어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할 때 항상 해설을 보면서 자신의 해석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해석에 잘못된 부분이 발견했을 때는 그 이유를 찾아서 다시 영어 어법, 구조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 해석했길래 해설과 의미가 달라졌지? 이런 궁금증을 꾸준히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올바른 독해 습관을 기르면
고3 때도 버텨낼 수 있는 거고, 맨날 내신 시험 공부한다고 영어 지문만 달달 외우고 정작 영어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고2 때부터 모의고사 성적은 추락하기 시작해서 고3 때 되면 망했다 싶을 거예요. 그러니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제대로 된 영어 어법과 구문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정확한 해석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영어가 어려워지는 고2 2학기부터 수능 때까지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